여러분, 다윈은 이제 세계를 바꾼 이제 3대 인물로도 꼽히기도 하는데요. 진화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은 이제 신이 결정한 운명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진화론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종교관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어떤 그런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종교로부터 완전히 과학이 독립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이 다윈의 진화론인데요. 다윈 역시 비그로라는 그 배를 타고 마다가스카르를 비롯해서 세계를 5년간 탐사한 뒤에 돌아와서 이제 학문적인 어떤 업적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비그로의 이렇게 그 배의 갑판 위에서 읽었던 책이 바로 이 훔볼트의 코스모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제임스 쿡부터 시작된 그런 지도와 또 이런 여행과 탐사에 대한 열정이 훔볼트에게 갔다가 다시 이 다윈에게 간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윈 역시 어떤 굉장히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를 바꾸는 그런 혁명적인 이론을 이 여행과 지도를 통해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숨겨진 인물이 있어요. 우리는 다윈, 진화론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진화론이 발표되지 않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윈이 상당히 두려웠어요. 내가 이 진화론을 발표하면 너무나 사회에 충격이 클 것이고 내가 공격받고 비판받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묵혀뒀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어쩌면 다윈보다 더 먼저 진화론을 발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의 감을 갖게 돼서 이제 서둘러 발표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을 발표하도록 촉진한 촉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는 그냥 평범한 집안 흑수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신분에 따른 그런 여러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층민들은 사실 공부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는 나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영국에서 유행이었는데 그가 이제 나비의 여러 종들을 분류하고 또 나비를 잘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화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 나비 채집을 한 3년 동안 해서 그 표본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는 길에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비를 채집한 그 채집해서 이제 박스에 넣어서 배를 타고 오는데 배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가 이 자기가 수집한 3년 동안 수집한 이 열대의 나비들을 다 버리고 모든 연구 결과들이 다 물에 빠지는 그래서 돌아온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용기를 내서 동남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역에 가서 이제 나비를 채집하고 또 다양한 동식물들을 이제 관찰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그 나비의 분포를 지도화했습니다. 근데 이 섬과 섬 사이에 나비의 분포 또는 동식물의 분포가 확 달라지는 어떤 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윈에게 그 당시 어떤 학문에 굉장히 최고봉에 있었던 다윈이라는 학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이 진화론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연구 결과를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다윈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고 이것이 진화론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진화론을 발표한 첫 번째 학자의 어떤 명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알프레드 월러스의 이름을 공동 저자로 넣어서 그냥 빨리 발표를 해버립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이 다윈의 진화론은 이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라는
이 평범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도를 보는 연습을 하고 또 세계의 어떤 탐험가로서의 여행을 계속하고 또 그것을 지도화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통찰을 통해서 진화론의 중요한 근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의 공로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에 여러분 런던에 가시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처음에는 다윈의 초상화와 다윈의 업적만 전시됐었어요. 최근에는 이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나비를 잡는 이 곤충 채집망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동상을 세워놨고 또 다윈의 초상화 바로 대칭되는 부분에 이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의 초상화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는 영국에서 이런 상류층만 독점하던 지도와 탐사를 이런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어떤 운명의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는 어떤 힘을 이 지도나 여행에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실증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국의 운명을 바꾼 그런 위인들의 얘기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이렇게 영국에서 지도가 활성화되고 또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가지고 영웅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영국의 엄마들이 다들 자신 아들들에게 제임스 쿡처럼 되라, 다윈처럼 되라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 교육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해로우, 이튼, 킹스 같은 이런 좋은 사립학교, 명문 사립학교를 다녀야만 지도 보는 법을 배우고 지리를 배우는데요. 이제 널서리 지오그래피. 그래서 자장가처럼 엄마가 침대 머리맡에서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지리 동화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어떤 영국 전체의 분위기가 이제 밖으로 나가자라는 이런 어떤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이 이제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 산업도 호황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영국은요, 서점에 가도 지도를 꼭 팔고 또 지도만 파는 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서점에 가면 바닥이 큰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지구본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방에 가든지 다 지구본을 놓는 이제 그런 영국의 문화가 19세기에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때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그분이 통치하는 동안 정말 전 세계로 영국 사람들이 진출을 했는데요. 근데 모두에게 그런 지도와 지리교육 또는 지리학자가 되는 그런 영예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별이 있었어요. 일단 여성은요, 남성의 허락 없이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외출 자체가 어려웠어요. 아니면 하인들을 대동하고 드레스를 입고 격식을 갖춰서 외출은 가능했지만 혼자서 어떤 먼 곳을 여행한다. 이것은 금기고 터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신분의 벽은 넘을 수 있었지만 지도를 통해서 여성들에게는 이 공간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탐험과 모험은 남자들의 세계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지리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여자는 지리학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좀 답답하죠? 근데 그때 그것이 영국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바꾼 또 퍼스트 펭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에요. 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목사님은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식이 풍부한 그런 교양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등에 타고 또는 말을 타고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탐사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신문과 외국어로 된 그런 자료들을 읽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를 앞서간 여성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던 시기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많이 아팠고요. 막 큰 척추 수술을 할 정도로 생명이 위험한
그래서 10대, 20대에 굉장히 불행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사실 여성들이 거의 20세 정도면 이제 결혼하는 것이 상류층의 어떤 정상적인 여성들의 경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결혼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변을 탐사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발견하는 공부를 영국에서부터 한 것이고요. 몸이 너무 아프고 어떤 약을 써도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니까 그때 빅토리아 시대 의사들이 새로운 처방을 했습니다. 새로운 공기를 좀 마시기 위해서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래서 여행을 처방하는 빅토리아 시대 의사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가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뭐 뉴욕처럼 막 이렇게 세련된 국제 도시지만 당시 19세기의 미국은 미개척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문명은 많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어떤 탐험과 개척의 정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막 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일손이 모자르고 할 일이 많으니까 여성들이 남성이나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막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미국 여행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리고 병도 다 나버려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 갔다 온 그 자신의 어떤 경험 또 자신의 소감을 쫙 이렇게 글로 써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납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책이 히트를 치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계속 여행을 다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요, 뭐 몽고라든지 뭐 중앙아시아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또 여행기를 써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세계를 알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라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요. 세계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 여왕이니까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을 자주 불러서 동남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중국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을 통해서 대영 제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리지식을 얻고 또 상상력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이런 본인의 아픈 몸, 또 어떤 여성으로서의 제약을 이 여행을 하고 또 책을 써내는 것으로 어떤 자기의 재능과 또 이상을 펼쳤는데요. 근데도 여러 베스트셀러를 내고 정말 측량하는 법을 배워서 지도화하고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떤 지리학적인 가치가 풍부한 책을 썼는데요. 남성 지리학자들만 있는 왕립 지리학회에서 그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리학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같은.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리학자로 인생 말년에 인정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여행을 통해서였습니다. 19세기 말에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분이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넘게 한국을 꼼꼼히 답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게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한국은 그냥 뭐 약간 조용한 그냥 평범한 나라 또는 일본에 부속된 나라 뭐 이런 이미지가 가득했는데 제목 자체가 벌써 한국을 중심에 놨잖아요. 일본과 그 이웃 나라들이 아니라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책을 썼고요. 정말 그 나룻배를 타고 치마 입고요. 나룻배를 타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셨고 또 우리 왕실에 있는 그 황제도 만나고 또 여러 상류층 사람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저 평범한 길거리의 아낙네들 또 그 보부상들 뭐 이런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또 한국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을 보면은요. 지금 21세기 한국과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표현도 하고 있고요. 지금 봐도 정말 정확하게 한국 사람들을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이 비록
지금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가난하고 또 사람들이 의욕이 없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한 지리학자로서 볼 때 한국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다. 그리고 어떤 관료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지도층의 부패가 없어진다면 한국민들은 정말 세계에 우뚝 서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을 담아서 그 책을 완성했고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런던에서 이 책이 정말 그녀 인생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왕립지리학회에서도 그녀의 업적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갑에 한국을 여행하고 또 한국 사람들을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정확하게 한국의 현실을 그린 그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통해서 그녀가 마지막 인생에 굉장히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고요. 또 왕립지리학회 최초 여성 회원이 되는 그런 영광도 갖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정말 세계 지도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탐사 여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렇게 지리학자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유리천장을 깨고 뛰어넘어서 어떤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한 그런 최초의 영국 여성 지리학자입니다. 이런